요즘 시바타운 광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제한했던 분연종 시버타운을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최근 9년 만에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공급 시설과 편리한 커뮤니티 공간 등 화려한 광고가 노년층을 유혹하며 이에 따라 시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많은 이들이 산만하는 시버타운. 하지만 실제로 입주해보니 기대와 달랐다는 후회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시버타운은 은퇴 후의 낙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안겨주는 곳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때 시버타운을 꿈꿨다가 결국 후회와 상처만 남긴 한 분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후회 없는 노후 주거 선택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버타운에서 1년을 남겨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아침,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차 한 모금이 목을 부드럽게 적시면서도 시버타운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골 풍경을 감상하는 그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시버타운에서의 시간은 짙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70대 중반에 접어든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7자녀를 키우고 오랜 세월을 보낸 타전이었지만 혼자 남은 시간이 길어지자 시버타운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 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갑자기 아프게 될 경우를 걱정했던 순자 할머니에게 시버타운은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걸 좋아했고 젊은 시절에는 손맛 좋은 요리 솜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기며 이웃들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치료지면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돈하는 것이 오래된 일과였고 비록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시버타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곳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양질의 편의시설과 안전한 환경 덕분에 순자 할머니는 시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시선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시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면서도 할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입주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보증금과 매달려야 하는 관리비가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이 남긴 예산과 자녀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80세 이상은 신규 입주가 불가능했고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치매가 있는 경우 입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시버타운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을 접한 순간 순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버타운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대비해 선택한 곳이었는데 정작 그런 이유로 입주가 제한되고 쫓겨날 수도 있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자격 조건을 충족했기에 입주가 가능했지만 나이가 더 들면 버려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치매 검사 규정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년 검사를 받으라니 그럼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것에서 정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이런 지점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노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때 시버타운 직원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버타운에서는 이은영 셰프가 준비하는 식사를 제공해드려요.
또 눈이 불편하시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저희 시가타운에는 목욕탕, 헬스장, 탁구장, 노래 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자 상담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을 즐기실 수 있어요. 또한 매주 문화체험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만족하고 계시니 어르신도 분명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순자 할머니는 결국 시가타운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검사가 마음에 걸렸지만 상담 직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주 첫 달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감정은 마치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하고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천장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삶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친하게 지내는 할머니 한 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와 순자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관계가 거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고 성공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보내는지 가족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위가 보너스를 받아서 선물을 하나를 사왔다니까. 이래서 다들 지기역 개기역 하는 거라.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자랑하고 얼른 가보세요. 하지만 옆집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너스가 나왔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새로 해준다. 내 이가 좀 안 좋거든. 순자 할머니는 결국 그녀를 문 쪽으로 떠밀다시피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감정은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가타운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불안과 외로움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가타운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끼니마다 식사는 공영 식당에서 제공되었는데 그때마다 입주민들은 모두 접식 있는 차림을 갖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의 규칙처럼 자리 잡은 관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저 할망구는 매너도 없는데? 시가타운에 살면서 접식이 뭔지도 모르나 봐. 한 할머니가 콧방귀를 띠며 말하자 다른 할머니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맨날 그렇게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 혼자 사니까 더 그런가 봐. 아무도 신경 안 써지니 자기 관리도 안 하는 거지. 세 번째 할머니는 크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거 보니 자식들도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다. 우리 딸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사주는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최근에 몰려다니면서 남 험담하는 게 격식 있는 사람의 태도인다라. 어이가 없네요. 겉모습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내면을 좀 더 가꿔주려. 그 말을 남긴 채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시가타운 내에서 그녀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은근히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모임에서도 외면당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커져갔지만 신재 할머니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살던 친구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상복합 아파트는 시버타운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신재 할머니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식당, 헬스장,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신재 할머니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활기 넘치는 분위기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아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시버타운과 달리 노인들끼리의 둘리는 적었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그것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버타운에서 겪었던 파렴치한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는 것보다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버타운의 시설이 조금 더 우수했지만 아파트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입주 비용이었습니다. 시버타운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시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장점이 많아 보였지만 이제는 단점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셰프의 음식은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았지만 매일 먹다 보니 점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저렴식이 기본이라 음식이 너무 싱거웠고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광고에서는 시버타운이 노인들에게 활발한 사회생활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화지제가 맞지 않아 조류가 거의 없었고 노인들은 결국 모이면 남의 험담을 하거나 자기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값비싼 비용, 질리는 음식,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는 험담과 비교 속에서 신재 할머니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그녀의 결정을 말렸습니다. 여기 떠난다고 해서 더 나은 곳이 있을까요? 하지만 신재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그녀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며 시버타운을 떠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편안한 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시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노인 주거시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결국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허락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지 원할 것입니다. 신재 할머니 역시 결국 자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비싼 시설이나 화려한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버타운은 일반 양로원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24시간 경비 시스템,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 전용 골프 코스, 스파, 헬스장 등 상상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며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특별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기회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버타운의 현실은 광고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시버타운에 함께 입주했던 한 80대 후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잦은 부부 싸움을 해왔다는 이 부부. 어느 날 점심시간 남편 혼자 식사를 하러 내려왔고 식사 후 홀로 산책을 하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격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내가 욕조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손잡이에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60년이 넘도록 싸울거리가 남아있었다는 말에 주변 사람들은 기가 차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버타운에서 일하던 직원, 즉 이모님이 들려주신 시버타운 내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모님 반 옆에 새로 입주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자 자녀들이 그를 실버타운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버타운에서 보낸 시간은 단 일주일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지 않자 직원들이 밤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이모님 방 쪽을 향해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적인 비극일지 몰라도 함께 지내던 입주민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연사한 사람은 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죽어도 별로 무섭지 않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 앞을 지나가는 것도 섬뜩하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지만 처참한 노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그 자체로 비극이었습니다. 13년 전만 해도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먼저 입주했던 이들은 늙어가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 역시 고령자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실버타운의 평균 연령은 85세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식사 후 현관 의자에 앉아 한두 시간씩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10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후를 위한 이선장처럼 보였던 실버타운이. 그러나 그곳은 화려한 광고와는 달리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이었고 고립과 외로움이 짙게 깔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실버타운 주변 산책길을 걷다가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추우니까 다들 들어가 버렸어. 예전에는 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그 말에는 과거와 달라진 실버타운의 모습에 대한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입주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최근 건강검진 후 약을 바꾸면서 정신이 더 또렷해졌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약 기운에 취해 누워만 있던 모습이었지만 요즘은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은 그녀의 빚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40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고집이 너무 세졌어요.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시고 생활 규칙이나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다른 노인분들이 점점 싫어하게 됐고 결국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계신 거죠. 직원 입장에서도 그 할머니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인 7시 30분이 되어도 전화를 하고 직접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니 매번 번거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원장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살기에 이곳은 최고의 천국입니다. 외로움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여전히 입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은퇴 후 넓고 탁 트인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뛰노는 한적한 시골 생활을 꿈꾸나요? 아니면 도심 속에서 문화시설이 가득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도시 생활을 원하시나요? 이미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거지를 옮길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노후 주거 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반반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노후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적어도 한 번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주거 환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결투 나이가 들면 믿을 것은 자식이 아니라 집뿐 결투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보금자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인생 후반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후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부부끼리 혹은 혼자 생활하게 되면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의 경우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작은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거 임대주택이나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이 8에서 10평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너무 좁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은 가구나 생활용품을 놓기 어려워 실내 동선이 비효율적이 되고 생활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과도 직결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대체하고 정리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공간이 지나치게 좁으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에 가장 적절한 주거 형태는 18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입니다. 물론 무조건 넓은 집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쇼핑, 의료시설, 취미공간, 오락시설, 신규공간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편리한 생활 환경과 적당한 공간이 갖춰진 곳에서 생활이라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근처로 가라. 한국에서는 집값이 학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즐기며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생활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서 거주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아직 복지관에 다닐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일상생활이 활발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복지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대용과 즐거움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노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노년층을 위한 취미, 교양 강좌, 전문 교육 등이 운영됩니다. 건강한 식사 제공 및 영양사가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기회 동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 노후에도 보람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시설이 꾸준히 유지 보수되며 건강 상담 및 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복지관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무료급식이나 돌봄 서비스 때문이 아닙니다. 복지관은 배움과 교류의 장이자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하라. 정원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특히 30분 이내 거리에 정원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급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는 한정이라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의료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
집안이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도시에서 30분 이내에 정원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70세가 넘으면 병원에 찾는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질환이나 감기 같은 증상은 가까운 병원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병이나 장기질환, 만성질환이 생길 경우 큰 병원에 방문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30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이라면 병원 방문이 수월해지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도 편리해집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병원의 접근성입니다. 병원이 먼 지역에 거주하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작은 병이라도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편리한 의료 환경을 갖춘 곳에 사는 것이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함께보다는 근처에 살아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하게 되면 많은 노인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살아온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집을 축소하여 작은 곳으로 옮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반드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장점. 함께 살면 식비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있는 경우 손주를 돌보며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단점.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감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같은 집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따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릴 때는 가까이 살며 돌봐줄 수 있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보호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부담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노후 생활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하라.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지만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야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들어 시니어들이 스포츠나 산책과 같은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늘어난 여유 시간을 활용해 가볍게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곳에 있는 주거 환경이 노후 생활에 매우 유리합니다. 신체 활동 감소 문제 해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칙적인 야외 활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 산책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지속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예방 및 정서적 안정. 특히 노년 뒤에 우울증 예방의 산책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에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사회적 교류 증가.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교류가 늘어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 적합한 집은 따로 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대개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면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지 비용 고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 여러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혼 때 혹은 30대에 구입한 집이라면
노년에는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고 매매 가능성 고려. 노년 뒤에 거주하던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매매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돌봄시설이나 병원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집을 팔아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나치게 크고 오래된 집은 부담이 든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에 적합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되면 다리의 힘이 줄어들어 큰 집은 오히려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을 수 있지만 혼자 혹은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지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청소하기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이면서 생활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 선택의 기준, 익숙함보다는 편리함. 오랫동안 살던 집이라 익숙해서 떠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익숙한 공간보다 생활이 편리한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 주택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계단이 없는 단층 구조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정원, 복지관, 공원 등이 가까운 위치. 관리비와 유지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등우.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 이처럼 노후 주거지는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노후 주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노후의 주거지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얼마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좁은 집은 피하고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된 곳을 선택할 것. 복지관 근처에 거주해 다양한 지원과 교류를 누릴 것. 정원이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곳을 선택해 긴급 상황을 대비할 것.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가까운 곳을 거주하며 독립성을 유지할 것.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곳에서 신체 활동을 지속할 것. 지나치게 크거나 오래된 집보다는 유지 관리가 편리한 곳을 선택할 것. 노후의 삶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이 나에게 계속 적합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과 생활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노년을 위한 최적의 주거 환경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주거 환경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집의 크기나 가격만이 아니라 편리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 마트, 정원과 같은 편의 시설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동이 불편해지고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트와 시장이 가까우면 식료품을 사는 것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우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아무리 작더라도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간이 있어야 서로의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 언젠가는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지고 직접 집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 60세 이후에 이사를 결정할 때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도만 생활할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주거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명확한 이주의 목적 설정 은퇴 후 이사를 고민할 때는 단순히 환경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가 아니라 노후의 생활 목적과 기획이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 설정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필요에 맞춘 주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고려 부동산은 한번 구입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후 다시 떠날 필요가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주거지 선택.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이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나 크기가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과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마트, 병원이 가까운지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집을 선택하세요. 노년이 되면 더 이상 이사를 가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